윤관석 전 의원이 2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거든요. 네. 친구가 뺀 구형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다시피 잘못했죠. 근데 정당법 위반은 제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인데, 국회의나 대통령, 도지사를 뽑는 무관 공직선거에서 금품을 뿌려 유권자를 매수했다면 훨씬 더 비난 가능성이 높고 책임을 물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당내 선거에서 아니 그 좀 여유가 있는 의원들이 돈 주고 해서 자기들끼리 이걸 했다는 걸 가지고, 물론 잘못된 거지만 이 입법에 불기가 있거든요. 제대로 규정이 잘 없어요. 정당법은. 공선법은 유급 선거운동 규정도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훨씬 비난 가능성이 높은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 6개월을 둬서 법적 안정성을 취하고 있는데, 어떻게 3년 전 전당대회 사건을 3년이 돼도 공소시효가 없이 이렇게 현역 삼선 의원을 구속시켜서 5년을 구형한단 말입니까? 나는 윤석열 의원은 반드시 보석으로 나와야 될, 그리고 집행유예를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박기태 의장님이나 그래 동북부가 됐던 한나라당 의원들 전부 불구속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끝났어요. 예. 그렇잖아요. 이게 사면도 시켜줘.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있는데 내일 광주 가신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 제가 오픈해서 창당하고 출마까지 하게 됐는데, 그 광주에서 제가 손 한 번 못 잡았는데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셨고, 그 감사해서 너무 다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우리 아들 어디 있나? 우리 아들 딸이 저 대신 선거운동을 했는데 선거 끝나고 와서 아빠를 보고 펑펑 우는데, 우리 창이 가려져서 안아주고 싶어도 못 안아줘서 너무 많이 아팠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께, 저도 구속돼 보니까 하늘을 날고 무리를 걸어다니는 게 기적이 아니라 내 두 발로 자유롭게 내 조국의 하나를 거둘 수 있는 것이 기적이다. 자유의 일상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검사가 계속 한번 해놓은 거 대법원에 가서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2, 3년간 시간이 잡아서 인생을 정말 만들어내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자보다가 몇번 쓰고 딸딸 꽂아서 기업은 다 못가지고 가족은 뒷부가 올렸는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냥 무릎 꿇고 검찰한테 살려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제가 검찰청에 가서 한마디만 했으면 그거거든요. 지금까지 일관되게 검찰하고 싸운 적은 특이한 케이스일 겁니다. 하여튼 검찰에서 저를 보석 안 내주려고 발버둥을 쳤을 텐데 균형 있게 결정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63일 전 12월 18일 날 작년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얘기를 들어와서 저도 이재명 대표 걸어 나오듯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밤에 기다렸는데 밤 12시 다 돼서 영장 발부됐다 그래서 참 낙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편 남재단 독방에 갇히니까 아득했는데 어느새 또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고, 제 없는 동안에 소나무낭 또 창당도 해주시고 제 선거 또 참여해서 도와주시고, 또 매주 이렇게 제 아내와 우리 가족들 뒷받침해 주신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그 송 대표님이 나오시면서 특히 이제 가족들과 또 시간을 보내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광주에 가서 나를 지지해준 유권자들에게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번에 광주에 갔은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광주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조차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온 이 헌법적 정신적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번에 왜 인천에서 출마 안 했냐 그랬는데 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랑 계양구에서 싸울 수 없잖아요. 광주는 민주당과 경쟁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될 염려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또 광주를 믿고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석이 돼서 좀 찾아뵙고 손도 잡고 인사도 드려야 되는 게 도리인데 그걸 못하게 돼서 죄송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18 44주년인데 가서 참배도 하고 광주 어르신들 좀 뵙고 또 유권자들 인사드리고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 대표님이 나오시면서 많은 특히 민주진영의 지지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본인도 지금 모의 위증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의 위증과 증거 조작을 일삼는 검찰들을 때려잡을 수 있는 어떤 반전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감이나 계획들 갖고 계십니까? 오늘 20일에 국회가 개원됐습니다. 뭐 예상한 대로 최상병 특검법이 거부권 행사됐고, 민주당 조국혁신당이 뭐 열심히 연대해서 또 1호 법안을 제출했으니까 잘 하시도록 또 격려하고 뒷받침하면서 같이 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건희 여사 특검 수사를 계속 강조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저를 수사한 검사가 김영철 부장검사거든요. 맞습니다.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이 저를 수사해서 구속시킨 사람입니다. 김스타 새끼. 그 양반이 직접 수사하는 건 아니지만 그 밑에 검사들이 이제 저를 수사하지만, 제가 검찰청에 가서 내 이름은 송영길이다 말고는 진술거부권 행사하고 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반문한 말이 왜 김건희 수사 안 하는가? 자기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대요. 그래서 나는 김건희를 수사하지 않고 나를 수사하는 이 반부패 수사 2부를 공익의 대표자 검사로서 인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내가 니들 앞에서 뭘 말해봐야 나한테 아무 득이 안 되는데 판사님 앞에 가서 말하지, 검사 당신들 앞에서는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고 말 섞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일관되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교도소에 오면 검사가 나오라 그래요. 안 나간다 그랬습니다. 나 잡으러 와서 구인청으로 데려가든지 안 나갔습니다. 한 3번, 4번 안 나가다 한 번 나가서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말씀대로 문재인 정부 때 철저하게 수사해서 문제가 없었다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다면 무혐의 처분 빨리 하세요. 그러니까요. 검사들이 자기도 찝찝하니까 무혐의 처분을 못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현재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이번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견해가 똑같다면 무혐의 처분해서 사건을 종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못해요. 나중에 다 자기들이 책임질 것 같으니까 특검 나가면. 그래서 저로서는 만약에 무혐의 처분을 한다 그러면 제가 헌법 소원을 제기하려고 그러거든요. 왜냐?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 11조에 따라 평등권을 가지고 있는데, 법 앞에 평등할 권리가 있는데, 나를 수사한 부서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을 담당하고 있는 그 부서입니다. 예.
왜 이렇게 차별을 하냐 이거 국민은. 송영길은 맞습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이다. 그래서 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헌법소원 제기할 테니까 빨리 종결 처분해라 자신 있으면.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오늘 우리 송 대표님이 풀려난다는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굉장히 속상하고 화딱지나는 소식이 또 같이 들렸어요. 안동환 검사가 헌법재판소에서 5대4로 탄핵 기각이 됐습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검사 탄핵 최초로 진행됐는데 그 최초가 결국은 기각인데요. 이 구도가 그대로 윤석열 탄핵에도 이어지지 않느냐라는 불안감이 지금 싹트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밖에 길이 없는 상황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을 어긴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또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뭐 걱정할 필요가 없고 양이 쌓이면 질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최후의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뭡니까? 저항권입니다. 저항권.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판례상 헌법의 역사로 모든 나라 민주주의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 국민의 저항권입니다. 맹자님도 인정했습니다. 그 저항권에 힘이 모이면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뭐 한마디만 더 하면 예. 제가 여기 구치소 교도관님들께 감사드리는데 정말 제가 반성을 한 게, 제가 초선 의원 때 법사위원을 했는데 왜 이 서울구치소 얘기를 한번 제대로 국정감사 때 점검을 안 해봤을까. 너무 시설이 열악하고 교도관들도 너무 고생하시고,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500명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3,600명이 구속돼 있어가지고, 저는 독방이 있었습니다만 제 방은 6.56제곱미터입니다. 근데 제 방에 다른 일반 형사범들은 2명씩 있어요. 근데 저 방보다 조금 큰 게 10.91 제곱미터인데 10.91이면 한 3평도 안 되잖아요. 예, 3편 정도 됩니다. 그게 원래 4인용이라는데 4인용도 비좁은데 6명을 집어넣어놨어요. 6명. 제가 가보니까 10.91 제곱미터 6명이 앉아있으면 방이 꽉 차요. 누우면은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발을 이쪽으로 하고 머리를 이쪽으로 하고 교대로 이렇게 해서 발냄새를 맡고 자야 돼. 여름에는 정말 무슨 돼지우리 같아요. 돼지우리. 뭐 고통입니다. 고통. 옆에서 코 골고 이 갈면 막 잠을 못 자요. 고통. 이게 더구나 이는 미결수들 아닙니까? 그러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 구치소는 교도소가 아니라 최종 형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는 선거권을 갖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3,600명을 돼지우리처럼 가둬놓고 예산도 배정 안 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여기 와가지고 사형시키겠다고 사형장 대보수하는데 5천만 원 쓰고 왔답니다. 인간입니까 이게? 그럼 먼저 사행. 난쟁이 키갖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나 조국 혁신당 대표가 이 구치소 예산, 우리 교도 행정, 교도라는 게 커렉션 영어로 바꾸려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예. 그냥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교육이 아니라. 예산이 없으니까. 교육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없으니까. 근데 불구속 재판 원칙 하면 이분들이 나가서 경제활동에서 세금 낼 거고, 여기 수용소당 1인당 아마 국가예산 한 2천만 원 들어갈 겁니다. 새끼 밥 먹이고 계속 재우고 난방 해야 되니까. 가만히 멀쩡한 사람을 가둬놓고 돈 쓰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흉악범이나 정말 구속시켜야 될 사람은 구속시켜야 되지만 좀 무죄를 다투고 이런 사람 좀 풀어줘야 되는데, 무죄를 다투면 더 안 풀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교도관님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나가면 구치소
시설 개선, 교육 예산 좀 확보하자. 감사합니다.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예. 자, 이제